자, 우선 이제 먼저 입법 배경을 보시면 이 원래의 이 법의 명칭은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좀 명칭이 깁니다. 그래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가공시법 이렇게 이제 불려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 관련된 그 부동산 공시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령이 지금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입법 배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첫 번째로는 토지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가 조사 체계의 일원화라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전문 자격 제도의 일원화에서 이 입법 배경,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 세 가지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입법이 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 토지의 사회성과 그 공공성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토지라고 하는 자원이 무한히 많은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제 한계가 있는 자원이고, 이거는 모든 국민한테 공통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하나의 우리가 자원이 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할 때에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또한 적정하게 거래되어야 하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우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요한 특성을 가진 재산을 일부의 사람이 투기적인 어떤 이익을 갖거나 또는 투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는 이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지가 조사 체계의 일원화입니다. 이제 그 소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지가 조사의 체계를 이 하나로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가공시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 이제 정부가 그 각 부처별로 자기의 부처에서 어떠한 세금이나 또는 어떤 부과 목적을 위해서 각자 부처별로 그 조사 평가를 해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사 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또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 지가를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하나의 일관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불안정하고 또는 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기에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1989년도의 상황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가 또는 주택 가격 등이 이제 폭등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폭등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을 어느 정도 국가가 관리하고 또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관되고 또는 국민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가공시법 이전에 있었던 다원화된 지가 체계로는 국민이나 또는 여러 어떤 그 사회에
설득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원화된 정보의 체계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면서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집가 조사 체계를 이제 일원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집가 공시법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집가 조사 체계 일원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공적 집가라고 하는 부분을 거의 이제 네 가지 경우로 이렇게 조사 평가를 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설부에서는 수용 보상 평가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평가사들이 기준지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등을 부과할 때 과세시가표준액, 즉 내무부에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시군구 공무원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과세시가표준액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표를 만드는 부분이고,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특정 지역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의 부과를 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준시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무부에서는 금융기관의 담보평가의 기준을 위해서 감정시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공인감정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네 가지의 공적 지가가 건설부, 내무부, 국세청, 재무부 각각 이 활용하는 부분이 다 달랐기 때문에 1989년도의 상황이 지가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과표로, 과세 표준으로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는 그 공적 지가가 국가로서는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위해서 지가 공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서는 이제 공시 지가 조사 평가로 지가 조사 체계를 이제 하나로 만든 거죠. 하나로 이렇게 네 가지로 있어서는 각각의 목적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토지의 공적 지가 체계를 국가에서는 이러한 그 일관된 그리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공시지가 조사평가 체계로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어떤 입법 배경은 전문 자격 제도가 이제 한 개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집가공시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국토위험관리법상의 토지평가사라는 자격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공인감정사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격제도는 소관 부처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부동산 평가 이론에 의거해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우리가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 제도였는데, 결국 이제 이 제도를 두 가지로 각 부처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평가 제도가 이제 서로 이 좀 자기네 부처에 있는 제도가 좋다고 하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평가 제도가 이제 발전에 있어서의 한계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가를 평가할 때 일관성의 결여가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났고, 대국민의 공신력이 이제 저하되는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가공시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평가사와 공인 감정평가사를 자격을 합치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자격자의 어떤 숫자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건설부에서는 토지평가사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있었고 최초는 1974년 3년 4월 19일에 이제 86명이 시작이 됐고 88년 즉 1989년부터 감정평가사라는 제도로 일원화되었는데 1988년까지는 토지평가사는 276명,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운영했던 공인감정사는 74년 11월부터 77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까지 669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150명이었고 총 945명 중에서 150명이 동시에 이제 자격을 갖고 있었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감정평가사라는 일원화된 제도를 가지고 2020년 10월 현재 4,21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법인에 소속된 평가사는 3,484명, 개인사무소는 73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